필요하다면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도 만들어야 합니다. 2024년 오늘 겹겹의 위기가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 중이고 때 아닌 전쟁 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국가 존속을 걱정해야 하고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4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본 인구 전문가인 한 미국 교수가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 외면하고 싶던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우리 안의 위기가 전 세계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인구 위기에 관한 암울한 예측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2006년 이후 약 38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증요법만 남발된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도 나아진 게 없다라는 비판만 넘쳐납니다.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산 소득의 양극화 그리고 경제 악화로 희망은 절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무한 경쟁만 남은 정글 사회에서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서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이런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염두가 나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가 위협받는데 부모의 조건에 따라 아이 미래가 다른데 아이 가질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출생은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이고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의 존속이 달린 문제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옛말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집 앞 그릇은 다 가지고 태어난다.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존재는 안정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생명을 우리 모두 함께 환영하고 누구나 새 생명으로 인한 희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출생과 함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갖추어져서 삶과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 존속과 우리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 교육 부담은 이제 우리 공동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역량이 이 정도에는 이르렀습니다.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 자신의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 따라 출생아에 대한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과 우리 공동체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인 삶은 함께 책임집시다.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으로 또 기준으로 삼아서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는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 그 자체를 대상으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미 여야,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출생아에 대한 보편 지원 정책이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시도 중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모든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걸고 저출생 문제에 도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에 패러다임을 전환한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서
모든 출생아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 같은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해서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 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도 만들어야 합니다. 초저출생 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의 출생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대전환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 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여야 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합니다. 세계 최악의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국 전환으로 국가 소멸이 우려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보편적 출생 지원, 출생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도입할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이가 고생과 부담인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가 아니라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가겠습니다. 우선 대표님께서 아까 그 출생 기본소득을 제안하시면서 필요하다면 대학 등록금 포함 교육비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지원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좀 구체적인 어떤 내용인지 여쭙고 싶고요. 출생 기본소득에 더해서 그 외에도 많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갖는 부담 중에 또 큰 부분이 교육비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고 또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이 개인적인 성공과 출세를 위한 개인적인 욕망의 발로, 그러니까 그 비용도 당연히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 소멸이 우려되는, 그야말로 공동체의 파멸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동체 구성원을 받아들이고 또 성장시키고 그의 능력을 확대 강화하는 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제 국가와 공동체의 급선무가 됐습니다. 마치 병사들, 군대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병사들을 훈련시킬 때 너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각자 능력껏 더 나은 훈련 돈 들여서 하고 좋은 무기 각자 더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 공동체 존속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구성원이 좀 더 많이 늘어나고 그가 우리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키우는 것은 개인의 일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 모두의 일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부모들이 내가 이런 큰 부담을 안고 왜 아이를 낳아 기르느냐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자녀의 출생과 양육, 교육에 대한 부담을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가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또 그에 따라서 부모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것이 근본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문제도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지지만 이제는 국가 전체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이 글로벌 사회에서는 우리 구성원들의 역량 자체가 국가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역량을, 국가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이 부분은 상당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자.
그중에서도 대학 교육도 당연히 포함된다라는 생각이고, 과할 정도라고 하는 것은 우선 단계적으로 사립대들의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출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장기적으로는 대학도 교육비 부담을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즉 무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TV조선의 이광희 기자입니다. 출생 기본소득 관련해서 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출생 기본소득이 그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 수당과 그리고 이제 대선 때 공약하신 전 국민 25만 원 기본소득과는 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뭐 금액적으로나 기간적으로나 늘리는 수순인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약을 하실 때 결과적으로는 정부 여당과 이제 합의가 필수적인데, 뭐 정부나 여당과의 합의도 좀 제안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런 국가의 미래 또 민생에 관한 정책들을 가능하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가와 국민이라는 입장에서 판단해 주면 좋은데, 이런 것들조차도 자꾸 정쟁화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미 정부에서 시행 중이고 또 확대하고 있는 아동수당이 사실 그걸 넓히면 출생기본소득이 되겠지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이 관점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자라는 부모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동수당을 90%까지만 지급할 거냐, 아니면 소득 100% 전부에 지급할 것이냐, 끊임없이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논점을 이제 탈피하자. 출생아를 중심으로 또 출생아를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출생기본소득도 이제 새로이 태어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시작하고 이제 확대해 나가면 재정 부담도 사실은 초기에는 매우 적을 수 있고 또 점차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겠다. 앞으로 새로 우리 사회에 편입되는 새로운 구성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환영하는, 축복하는 의미에서 그가 출생할 경우에 자기 그릇은 자기가 들고 갖고 태어난다는 말처럼 최소 기본적인 삶은 우리 공동체가 책임진다. 그 기반 위에서 경쟁하고 또 어떤 길을 갈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하면 출생에 따른 부담이 많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를 많이 낳으면 더 지원한다. 이런 건데 어쩌면 역차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하나 낳으면 지원 별로 안 하고 둘 낳으면 지원 하고 셋 낳으면 더 많이 하고, 또 사실은 출생아 기준으로 보면 참 황당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실질적 내용은 그걸 확대한다면 비슷할 수 있지만 접근하는 시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권한을 가진 여당에 협의를 요청해야 되고 또 일종의 타협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또 거부권 행사가 안 되더라도 재정 집행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로는 제도로 좀 함께 만들어보자. 여야 간의 대화는 당연하고, 그래서 범국민적인 대화 토론 기구를 만들자. 이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